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봉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이 적응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을 사례에 좀 적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의 적응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이론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로이의 적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들을 좀 개념화시켜서 접목시켜서 좀 만든 이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를 꼽아 보면 이렇게 꼽아 볼 수 있어요. 적응 수준 이론, 체계 이론, 스트레스 적응 이론. 을 좀 뽑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로이의 가정과 그리고 기본 중심 개념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가정은 로이는 일단 인간의 적응에 초점을 좀 뒀는데요.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자극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간다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인간은 환경에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자극에 적응을 해나가는데 긍정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본 가정을 세우고 이 이론을 좀 개발을 했는데요. 자,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하나의 체계로 봤다라고 하면서 앞서 기존의 이론을 좀 개념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계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인간을 체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쪽에 개방체계가 개방이라는 두 단어가 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체계라는 것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하는 등등등 이런 체계 이론에서 가져오는 그런 특징들을 좀 접목해서 인간을 하나의 체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지겠죠. 체계 이론의 그 근간했던 내용들이 같이 접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2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체계 이론에서 같이 기본 가정 가져온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2번 끝에 보면 자극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스트레스 적응 이론이나 그리고 또 적응 수준 이론에서 좀 접목해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자, 환경으로부터 뭐가 주어진다? 자극이 주어진다 라는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켰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적응 수준 이론을 조금 접목을 해보았는데요. 자, 내부 과정에 인간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내부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4번에서 그 결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응은 또 체계 이론의 그 내용을 좀 접목시켜서 회환이 되어서 다시 자극으로 재투입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본 가정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정리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로이의 적응 체계로서의 인간. 자, 여기 보시면 자극이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자, 이 부분이 산출이라고 해서 결과 부분으로 적응과 비효율적 반응이 보여져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여기 중심부에 되어져 있는 푸른 부분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내부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가게 돼요.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은 이 자극을 받았을 때 대처 기전 2가지와 적응 양상 4가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게끔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로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회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자극으로 재투입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환경 속에서 자극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부분. 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메인은 무엇이냐? 대척 이전과 적응 양상이 메인이 되겠죠. 이 대척 이전과 적응 양상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 수준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적응이라는 긍정 효과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비효율적인 반응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로이는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인간이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자극을 받았을 때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인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부 과정의 이제 관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봤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처 기전과 적응 양상 좀 꼼꼼하게 하나씩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 자극부터 시작해서 대처 기전, 적응 양상, 그리고 반응에 대한 부분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극이에요. 로이는 자극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자, 가장 즉각적이고 초점이 되는 상황의 자극. 그래서 이것을 초점 자극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행동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상황이다. 그 문제다. 그 사건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초점 자극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관련 자극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자극 외에 행동 유발과 관련된 다른 모든 자극을 뜻해요. 자, 관련 자극과 잔여 자극의 차이점은 관련 자극은 측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점 자극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입니다. 그러면서 측정될 수 있는. 자, 잔여 자극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관련 자극이나 초점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측정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신념이나 태도나 성격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의 종류는 사례에서 초점 자극이 무엇인지, 관련 자극이 무엇인지, 잔여 자극이 무엇인지도 이제 좀 구분을 하면서 사례 적용 문제를 좀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좀 학습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 요망, 초점 자극은 즉각적인 초점이 되는 자극이다. 관련 자극은 초점 자극에 관련돼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잔여 자극은 측정되기 어렵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자극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처 기전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조정 기전과 인지 기전이 있는데요. 자, 조정 기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전 상태를 뜻해요. 자, 이 부분은 적응 양상에서 생리적 적응 양상과 연결됩니다. 자, 그 부분에 붉은색으로 밑줄 쫙 별표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인지기전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갈리는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오시죠? 동일한 자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은 10이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10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B라는 사람은 10이라는 자극을 8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정서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적응 양상에서 자아 개념, 역할 기능, 그리고 상호 의존 적응 양상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붉게 연결하시고 별표 치시고 좀 암기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적응 양상을 보겠습니다. 대처 기전과 먼저 매칭을 먼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생리적 양상 이 부분은 우리 조정 기전과 좀 연결됐었던 부분인데요. 신체적인 기본 욕구 반응을 뜻해요. 휴식, 배설, 체온 이런 의식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구와 이제 좀
반영이 되어지고요. 자 개념 양상, 역할 기능, 상호 의존 양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지 기전하고 좀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자아 개념 양상, 자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건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신체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를 좀 나눠볼 수가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이제 이런 이제 자아 개념에 대한 양상은 혼자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이제 태어나서 가장 이제 친밀하게 서로 이제 역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이제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자극이 투입됐을 때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인지 판단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더라 하는 부분들을 좀 로이가 이 이론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역할 기능 양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통합성에 대한 적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역할 기대에 대한 수행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이렇게 발생이 되게 돼요. 적합한 그런 역할 기대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인지 판단하는 그 수준들이 다를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역할 기능 양상을 제시를 했고요. 상호 의존 양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성 중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감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이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의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와 그리고 조력하면서 좀 의존하면서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걸 판단하고 인지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더라.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서 본다면 그런 무의식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신체적인 기본 욕구에 대한 반응인 생리적 양상과 사회 심리적인 이런 변수 세 가지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응 양상도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인간에게 자극이 들어왔고 인지와 조정 기정을 거쳐서 적응 양상 네 가지. 자, 그러고 나면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반응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자, 긍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적응 반응입니다. 생존, 성장, 재생산, 자아 실현 등의 개인의 이제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반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비효율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동일한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대처 기전과 적응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 또는 비효율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이의 적응 이론을 이제 적용한 사정 파트만 좀 볼 건데요. 그래도 이제 간호 과정의 흐름도 부분을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간호 사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로이의 적응 이론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모인 박사님이 이렇게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학 파트에서 로이의 적응 이론을 적용한 간호과정 흐름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자,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는 우리 간호과정에 로이의 적응 이론을 접목을 해본다면 로이는 이 두 가지를 사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1단계 사정은 네 가지의 적응 양상에 의한 대상자 반응을 좀 살펴보는 거 1단계 사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의 자극을 사정을 해봐야 돼요. 초점, 그리고 관련, 그리고 잔여 자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사정을 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수립하게 돼요. 비효율적인 반응과 자극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제 진단이 수립되게 되고, 계획 파트에서는 적응 반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적응 양상과 자극에 대한 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행과 이제 평가를 시행을 하고, 회환 단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다시 사정 단계로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로이의 적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서 우리 국가고시와 그리고 뭐 기말고사, 졸업고사에서도 매번 이제 등장하는 굉장히 중심 핵심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 접목한 그런 심화 문제가 나온다면 사정 파트 2포인트를 묻습니다. 자, 사례를 주고, 자, 로이의 적응 이론을 이제 접목해서 네 가지 적응 양상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자, 세 가지 초점 자극, 그리고 잔여 자극, 그리고 관련 자극을 구분해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우리 사례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사례를 좀 굉장히 축약했어요.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방대하게 좀 나오는데 이제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독거노인이다. 3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가끔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졌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다. 큰아들과 연락하는 것 외에 외부 교류는 없는 상태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좀 사례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정 파트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사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단계 사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적응 양상의 행동 반응을 좀 찾아내야 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적응 양상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생리적 양상을 찾아봅시다. 가지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으로 뭐가 심하죠?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다. 이 부분. 그리고 관절염 관리를 위해 약을 지금 먹고 있고 그런데 약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가끔 물리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관절염 관리를 위한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아 개념 양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고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아 개념 양상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쓸모없고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다. 우울감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역할 기능 양상이에요. 이 부분은 역할 기대이죠. 그래서 어떠한 역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면 김 씨는 자식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부모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자,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잘 해주지 못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의존 양상인데요. 상호 의존 양상은 독립심과 그리고 의존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지 하는 부분을 좀 찾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병원을 가끔 간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큰아들과 연락하는 거 외에 외부 교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또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말 큰아들한테 이제 의존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사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 병원에만 다니고 있고 다른 외부 교류가 없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적응 양상을 사례에서 좀 찾아봤고요. 자, 이제 2단계 사정으로는 자극을 사정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극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 씨에게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자극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찾는다면 관절염으로 인한 심해진 우측 통증.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점이 되고 있는 자극을 찾았고요. 이 초점 자극과 관련해서 이 초점 자극을 가중시키거나 그리고 측정 가능한 연결된 자극, 관련 자극은 뭐가 있을까?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관절염 관리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우울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관련 자극으로 좀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점 자극과 관련 자극에게 이제 연관을 주고 있지만 측정되기는 어려운 깔려있는 그 불안이나 신념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겠죠. 자, 단여 자극으로는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그리고 건강관리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잔여 자극으로 좀 찾아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좀 디테일하게 적혔다면 더 많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로이의 적응 이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 개념 한 번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례 접목했을 때는 두 가지 1단계, 2단계 사정, 적응 양상과 그리고 이제 자극에 대한 부분 찾는 거 좀 사례 접목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도 우리 지붕이랑 즐거운 이론 학습 앤드 사례 적용이었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